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진료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라벨라에서는 다한증 치료를 차별화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을 최소화해서 신경마취를 해서 다한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한증 치료를 신경마취를 하고 보톡스라는 물질을 사용을 해서 다한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신 분이 검색을 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손발의 다한증 때문에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그 다한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보상성 다한증이 왔어요. 손발에 땀은 없어졌지만 머리, 가슴, 배, 등 이런 데 이제 다른 데 땀이 나는 상황을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에 땀은 없어졌으니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발에 땀도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발에 원래 땀이 나던 것도 그대로 땀이 나고, 보상성 다한증 때문에 온몸이 이제 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보톡스라는 치료가 다한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선 계속 주저주저 하시다가 저희 병원을 알고 그냥 오셔서 처음부터 신경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보톡스 시술을 하고 어제 보내드렸거든요.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면 땀이 덜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족이 되시면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또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시술 받으면서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옛날에는 다한증 치료에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치료밖에 없었을 때는 수술적 접근을 했었고 그게 전부 다였지만, 지금은 이 보톡스로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감신경 절제술과 보톡스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하면 보톡스로 다한증 치료를 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땀이 나게 되는 그런 보상성 다한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보상성 다한증이 훨씬 적기 때문에 1차 치료로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보톡스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톡스는 좀 간편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할수록 재발이 점점 더 적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한증 치료에 교감신경 절제술이 점점 줄고 보톡스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근데 저희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고마취나 수면마취를 활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었는데, 전망용 원장님이 참여를 하시면서 신경마취에 대한 개념을 접근을 해서 연고마취나 수면마취를 하지 않고도 아주 편안하게 다한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손 다한증 치료를 할 때 신경마취를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저랑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교감신경 절제술보다는 보톡스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보톡스를 하려고 할 때는 연고마취나 수면마취로 이렇게 하시는 병원보다는 신경마취를 활용을 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발도 마찬가지로 신경마취로 해서 시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발 다한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경마취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가 이전에 다한증에 관련된 시리즈로 3가지 영상을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시술 받으신 분 고생하셨고, 앞으로 또 만족이 되시면 발, 그 다음에 다른 부위까지 치료하시기로 하셔서 그분의 후기를 갖고 올 수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